추천기사단은 1190년 3차 십자군 시기에 아크레 공성전을 전개할 당시 류베크와 브레멘 상인들이 부상병의 구호를 목적으로 세운 야전병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기사단의 상징은 흰 바탕에 검은 십자가였으며 1198년의 교황으로부터 기사수도회로 격상되었습니다. 기사단의 명칭인 튜터는 구성원들이 독일인이었던 점과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게르만족의 한 부족 테오토네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중동에서 활동했던 초기에는 다른 기사단보다 세력이 미약했으며 본부는 아크레 북부 몽포르 요새에 있었습니다. 1244년 아유브 왕조에게 예루살렘 왕국이 패배했을 때는 가자 근처 라포르비에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어서 1271년에는 몽포르 요새마저 맘루크 왕조에게 함락되어 아크레로 본부를 이전하지만 중동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편 1211년에 헝가리 국왕 언드라시 2세의 요청으로 트랜실바니아에서 활동하기도 했는데 당시 언드라시 2세는 이 지역의 쿠만인들을 토벌하고 세력을 확대하려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재정이 왜소했던 기사단의 약점을 파악한 언드라시 2세는 후원자로 나서며 기사단을 군사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후 추천기사단은 이 지역 쿠만인에 대한 토벌과 개종을 전개하며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이들이 점령한 지역은 봉토로 내려졌는데 기사단은 이곳에 성과 마을을 지었으며 독일인들을 정착시켰습니다. 이러한 기사단의 행보에 언드라시 2세는 부담감을 느꼈고 두 세력의 갈등은 기사단이 교황청의 보호를 요청하면서 폭발했습니다. 기사단이 교황청의 보호를 받게 되면 자신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기에 언드라시 2세는 1225년에 직접 군을 지휘하여 헝가리에서 기사단을 몰아냈습니다. 이후 1226년 기사단장 헤르만 폰 살차는 프로이센 원주민과 전쟁을 벌이던 마조비아의 공작 콘나트 1세의 요청으로 쿨름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발트 지역 사람들은 발트 신화를 믿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교황과 유럽의 지배자들은 노력과 선교를 통해서 교세 확장을 노렸지만 원주민의 거센 반발로 좌절되었습니다. 살차와 친분이 깊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레드릭 2세의 리미니의 금이 직선은 기사단이 프루이센 지역에서 군사활동 및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허가함으로써 발트 지역 성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230년에는 콘나트 1세와 크루슈비츠 조약을 체결하면서 추천기사단국이 건국되었으며 이후 1233년 쿨룸의 단장인 헤르만 발크는 군대를 이끌고 본격적인 프로이센 정복을 시작합니다. 1237년에는 리보니아에 검의 영지 기사단을 흡수했습니다. 한편 1223년에 몽골에 의한 킵차크 루스 제후 연합군의 괴멸은 기사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몽골의 공격으로 러시아 여러 공국들의 힘이 약해졌을 거라 여긴 기사단은 이를 교세 확장의 찬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1242년 러시아로 진격하지만 노보고로드 공국에게 패하여 물러나게 됩니다. 설상가상 1260년에 기사단의 영지에서 헤르쿠스 만타스가 이끈 프로이센 원주민들의 대반란으로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간신히 위기를 극복한 기사단은 반란 진압으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독일 지역에서 이민을 받아서 충당했습니다. 그러다 1291년 예루살렘 왕국이 멸망하면서 기사단은 프로이센 지역에 역량을 집중하게 됩니다. 이후 14세기까지 기사단은 발트의 연안, 리보니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동프로이센, 독일 중남부, 리투아니아 등으로 판도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광도 잠시 14세기 이후부터 기사단은 하락세를 걷기 시작합니다. 기사단에게 많은 영토를 잃은 리투아니아 대공 요가일라는 폴란드 야드비가 여왕과의 결혼으로 로마 가톨릭을 받아들였으며 세력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결국 폴란드 리투아니아 동군 연합의 압박은 1410년 그룬발트 전투로 이어졌고 기사단의 대패로 매듭지어졌습니다. 그 결과 수뇌부 인원 상당수를 잃었으며 많은 영지를 내주었습니다.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1454년에서 1466년까지 폴란드와 겨뤘지만 또다시 패배하면서 핵심 지역이었던 그단스크, 헤움노 등을 잃고 기사단장은 폴란드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독립을 위해 폴란드와 1519년에서 1521년까지 갈등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든든한 조력자였던 신성로마 제국과 교황은 이렇다 할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폴란드에게 완패당한 기사당국은 제국과 교회에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37대 기사단장 알브레이트 폰 프루이센은 1522년 뉘른베르크와 비텐베르크에서 신교도들과 만남을 통해 1525년 4월에 루터 교회로 개종하게 됩니다. 이후 폴란드 왕 지그무트 1세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며 추천 기사단국은 폴란드 왕국의 봉신 프로이센 공국으로 변모했습니다. 기사단의 직책들은 다른 기사 수도회와 동일했습니다. 각 영지에는 영지사령관을 임명하여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본부의 기사단장에게 연례 보고서를 보냈으며 2, 3년에 한 번씩 본부에서 형제가 파견되어 회계장부를 관리했습니다. 13세기에는 기사단장 헤르만 폰 살차의 능숙한 외교력을 통해서 교황과 황제, 주변 가톨릭 국가와의 관계를 원만히 이끌어갔습니다. 또한 법률가들을 고용하여 교황과 황제와의 관계 유지에도 힘썼습니다. 15세기 중반에는 한자동맹 도시와 유럽 국가 사이의 무역 분쟁도 중재했습니다. 추천기사단은 이러한 외교적 성과를 기반으로 순조롭게 영토를 확장해 갔습니다. 추천기사단의 본부는 정세 변화에 따라서 중동에서 프루이센으로 이전했습니다. 신규 형제의 모집은 주로 독일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황제 휘하에서 봉직한 기사, 군사적인 재능이 있는 자, 개종한 점령지 원주민 등 초기에는 다양한 계층이 입단할 수 있었으나 갈수록 신분을 중시했습니다. 이들은 가입 시 10개의 질문을 받는데 다른 기사 수도의 소속인가? 결혼의 유무, 채무의 유무, 농노인가? 중동과 다른 지역에서 싸울 수 있나? 환자를 돌볼 수 있나? 훈련을 견딜 수 있는가?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가? 정절을 지킬 수 있는가?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가? 같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지휘관의 70%, 형제의 92%가 독일 지역에서 왔으며 나머지는 점령지와 다른 유럽 지역에서 왔습니다. 신분 구성으로는 12% 이상이 상류귀족, 7% 이상이 기사가문, 75% 이상이 행정관료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며 나머지는 다른 계급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중 귀족 출신 형제들이 고위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편 독일 지역 지부에서도 형제들의 발트 지역 이동을 권유했습니다. 일부 형제들은 이동을 꺼려했지만 발트 지역 본부에서 복무하면 승진의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기사단의 규칙을 어길 경우 3일 구금, 1년 노역, 퇴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벌이 이뤄졌으며 때때로 반항적인 형제들은 교황의 승인을 받아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힘이 되는 광고 시청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